아버지, 이렇게 어른이 되어 불러봅니다.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 나이가 된 딸이 세월이 흘러 아버지라고 불러보니 벌써부터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키우시느라 그 험한 세월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나이가 되어 아이들을 키워보니 아버지가 겪으셨을 그 고생과 희생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목매입니다. 제 자식 키워봐야 부모 심정 알 수 있다는 말이 의미가 새롭게 되새겨집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저 불쌍하고 또 불쌍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불구자의 몸으로 이 세상 그 모든 풍파를 다 겪으시면서도 남에게 지어는 어머니와 우리 자식들에게서조차 불평 한마디 못하시고 살아오신 불쌍한 아버지, 이제 이 자식이 비로소 아버지에게 엎드려 죄송하다는 말 드리며 사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픔에 허기짐은 참을 수 있었으나 우리 집을 반동집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우리들한테 돌멩이 던지고 놀려댈 때마다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저는 속으로 저런 아버지는 차라리 없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이제야 다 솔직히 아버지 앞에 털어놓고 사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각나세요? 아버지가 병신이라고 집 바깥에만 나오면 온 동네 아이들이 아버지를 둘러싸고 삐꼬삐꼬하고 놀러대면서 마을 끝까지 따라가며 비와 노래까지 합창하던 날이면, 그런 날이면 그 병신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인 척 피하고는 집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왜 집구석에 박혀있지 않고 밖에 나와 돌아다니느냐고 생야단을 치던 이 불효막심한 딸, 그런 딸에게조차 한마디 말 못하시고 묵묵히 앙탈을 들어주시던 불쌍하기 그지없던 우리 아버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피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이럴 줄 내 아버지는 더 어떠하셨겠어요. 이 못돼 처먹고 철없던 자식을 실컷 욕이라도 하셨더라면 이다지도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제일 가슴에 불로 지지는 듯 아픔으로 떠오르는 추억은 우리들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불구자의 몸으로 여기저기 일자리를 구하려고 온종일 헤매시다가 가시는 곳마다에서 병신 안 받는다, 병신이 경비원을 하면 회사 이미지가 더럽다며 가든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와 피토하듯 사나이 울음을 엉엉 목 나오시던 그날을 아버지 기억하십니까? 그날 아버지와 우리 형제 모두 함께 통곡하며 울음바다가 되었던 그날이 그 기억을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들이 생활을 살펴주시는 구청 직원이 저희 집을 방문하여서는 제가 다리를 조금 저는 것을 저보다 먼저 알아차리시고는 장애인 신청을 하라는 소리,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겪던 그 수모와 멸시가 너무도 진저리 치게 내리에 새겨져서 장애인 신청을 거절했댔어요. 그러던 제가 여기서 살다 보니 이곳에서는 병신이라는 인격 모욕적인 언사를 썼다가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요, 온 국가가 사회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굳어가고는 차원이 다르답니다. 인간의 권리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차별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간철되지 않는 정부나 국가는 관리들까지 처벌되고 지어는 사회적 지탄이 대생이 되어버리는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우선적으로 돌봐주는 사회적 돌봄 체계가 세계적 수준급으로 체계를 갖춰져 있어 장애가 있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생계를 책임지고 죽을 때까지 돌봐줍니다. 오히려 국가가 자식보다 더 잘해주니 장애인이 되려고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장애인 신청해서 나라 덕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기부를 받으려고 해요. 참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하지요. 아버지 어머니는 반동놈이 집안이라고 우리 자식들까지 대학이나 남들이 의무적으로 다 가는 군대에도 못 가게 하는 타도 대상이면서도 왜 우리들 보고는 늘상 충신은 못 될 망정 역적은 되지 말라고 그리 야단을 치면서 우리를 볶아대셨어요. 그때 나는 어릴 적에는 부모님 말씀을 그저 잔소리로만 들었댔고 점차 자라면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하다고까지 생각했어요. 이따위 세상 아무리 진실로 충성하겠다고 진짜로 애쓰는 사람도 성분이 나쁘다고 감옥에 잡아다가 병신 만들어버리는 이 나라가 우리를 내팽개치고 안 쓰겠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아득바득 진심을 다 바치 일하는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부실한 사람들 같아서 어쩌면 우리 부모님 둘 다 똑똑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두 분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전혀 존경하지도 않았더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물어봐도 언제 한번 공손히 대답 한번 들어본 적이 없이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천대하고 묻는 말에도 마지못해 단마디 명창으로 대답했고 시끄럽다 하면서 물어도 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 못돼 먹은 자식 이제야 사죄드립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때 마음 후련하도록 실컷 욕하시고 매질이라도 하시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부담으로 일관하셨어요. 이제라도 실컷 두드려 패주세요. 제가 기꺼이 맞을게요. 아버지, 우리가 그 땅에서 태어난 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땅에서 살아온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친일주고예요?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아님 그 나라 당국을 비방중상했나요? 어머님 말씀 맞다나 아버지는 왼스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대질 사람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는 전기간 동안 온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버지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요? 아버지가 외정 때부터 살아오셨던 곳이고 애써 고학을 하시면서 공부해서 기술자가 된 것이 뭐가 그렇게 나라에 해가 된다고 저들이 필요할 땐 실컷 써먹다가 그런 누명을 씌워서 죄인 만드는가 말이에요. 자식들한테는 물 한 모금 떠라는 말도 겨우 하시는 어질고 어질다 못해 바보 같으신 우리 아버지, 그 험한 세상 그 모진 풍파 속에서 끝끝내 제대로 된 밥 한 번 먹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네요. 그 한이 맺혀 어찌 눈 감으셨어요? 살아계셨을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들 일생 다 망쳐놓고 무슨 낯으로 살겠느냐고 하시며 늘상 죽자고 하시더니 정작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 한생이 너무 비참하고 참혹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하겠다고 하실 만큼 우리 아버지 한평생 참으로 그 일생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었네요. 부모로서 자식한테 호도는커녕 구박은 물론이요 인간으로서도 너무나도 가혹한 고통 속에서 한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이제서야 이 자식 엎드려 죄를 빕니다. 아버지한테 참여하는 마음으로 저 여기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은 못 가시지만 너희 대에는 꼭 가시던 아버지 고향 땅에 제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 살던 고향 땅에 오니 아버지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제가 철없던 어린 시절 아버지께 불효했던 그 죄를 다 봉창해드릴 만큼 허도 한 병 멋지게 해드릴 텐데, 야속한 세월 그 모진 고생살이 그만두시고 하늘나라 가셨네요. 아버지, 땅 위의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 탓으로 갈라진 것도 아닌데 둘로 갈라져서 이 죄 없는 희생물이 되어 온 것 같아 다 겪으셨으니, 하늘 세상에서는 세상 마음 어진 마음 지니신 우리 아버지 온갖 싫은 걱정 그 억울함 다 털어버리시고 이제는 마음 편히 사시겠지요. 그러시라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몸은 비록 가셨더라도 영원히 계시다면 저를 봐주세요.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억울함과 한을 다 풀어드리는 마음으로 잘 살다가 아버지 곁에 가서 아버지 편히 돌봐드릴게요. 지금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보면 우리 아버지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봐드리는 마음으로 그분들께 잘해드리고 있어요. 아버지 딸이 본심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몰라서 어디 해볼 데가 없으니 애꿎은 아버지한테 분풀이한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죄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어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서요. 그리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불어막심한 딸 김정희 삼가 올립니다.